어떤 양분이 제일 많이 공급이 돼야 되냐라고 보니까 흔히들 이제 칼륨을 얘기 많이들 하세요. 칼륨 1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숫자로 봐보십시오. 칼슘, 황.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두절미하고 샤인머스켓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사실 뭐 가격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샤인머스켓을 조금 이제 조기출하 하시면서 당도, 근데 요새는 당도뿐만 아니라 이제 향까지도, 머스켓 향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시죠. 그래서 고품질 포도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내시면은 이제 주산지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건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럼 당도랑 향 같은 거 높이기 위해서 샤인머스켓의 생육 관리랑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한 영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양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요,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한국경제 기사 부분 보시면은 뭐 샤인머스켓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비싸졌다, 맛 자체가 떨어졌다, 예전엔 되게 맛있었는데 뭐 지금은 맛도 없고 많이 비싸졌다, 뭐 이런 말씀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좀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맛있어야 되고 좀 이제 저렴해야 된다. 근데 맛있어야 된다라는 게 결국 당도 부분도 있지만 좀 이제 저작감, 이제 껍질의 두께를 좀 얇게 만들어 가지고 먹기도 편해야 하고, 그리고 당도 자체, 당산비도 잘 적절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맛있어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면서 좀 이제 농경비를 세이브 해 가지고 샤인머스켓 산물 자체의 가격도 좀 많이 다운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부분 하려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농경비 세이브, 농경비 절감 측면에서는 어떻게 야라의 솔루션으로 좀 영양 관리 비용을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최고의 효율을 거둘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껍질의 두께라든가 당도라든가 산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야라의 솔루션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주목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맹이 커야 되고 착색 예뻐야 되고 모양 좋아야 되고 뭐 2kg에 3순에 뭐 2kg에 2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많이 나가는 거는 결국에 2kg 뭐 3수 뭐 3kg 3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화수 정리뿐만 아니라 좀 이제 알갱이 자체도 크고 좀 이제 포도 송이 자체도 크고 적당히 크고 700g, 800g으로 잘 뽑아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당도 부분에서 이 그래프를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농가분들께서 흔히들 말씀하셨을 때 산을 뺀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시죠?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산이거든요. 산이 빠질 때마다 당은 비례해서 오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당이랑 산도는 전환이 된다. 근데 전환될 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물질 자체가 물이라는 거,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없어야 되는 거, 낙과 적어야 되고요. 썩는 것도 적어야 돼요.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의 재배 특성상 봉지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봉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한 알갱이, 한 알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 알맹이가 썩으면은 송이 자체의 썩은 병증이 굉장히 크게 퍼집니다. 결국에 봉지 안에 그 에틸렌 가스의 포화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알갱이가 썩게 되면은 송이 자체가 워낙 빨리 썩게 되니까 우리는 알알이 썩음 증상들을 굉장히 잘 막아내야 하고, 일소 증상도 막아내야 하고, 열과 증상도 막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줄이고, 이런 당도라든가 저작감이라든가 알맹이 크기라든가 모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계속 우리가 고민하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포도를 잘 키우기 위한 양분 요구도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3,000평 기준으로 필요로 한 킬로그램입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총 어쨌건 134kg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건데, 왜 134kg이 공급이 필요로 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상부, 그러니까 과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트렁크라든가 뭐 가지라던가 뿌리라던가 잎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의 양분 요구도가 헥타르 기준으로 120kg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1톤이라는 과일에 들어가는 질소의 양, 리무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리무벌 양이 1톤당 1.6kg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3,000평 기준으로 한 35톤 정도를 수확할 예정입니다. 그럼 1.6에 35를 곱해야겠죠. 그럼 한 60톤 정도
60톤, 35톤 정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60kg 정도의 질소가 과일에 35톤의 과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119와 56을 더해준 한 175kg만 공급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밑거름이라든가 혹은 원수라든가 혹은 토양에서 양분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양분의 공급량 같은 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67.5kg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주로, 웃거름 개념이죠. 관주로 공급해야 되는 양이 107kg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107kg을 공급하면 되겠구나, 적절히 분시해가지고 관주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숫자를 꼭 잘 보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관주 효율이라고 적어놓고요. 80%, 30%, 85%, 60%라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료를 줬을 때 얼마나 양분이 잘 유효화돼 가지고 작물이 흡수를 해서 이용 가능할 것이냐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질소 같은 경우가 저희가 보통 80에서 85% 봅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85에서 90% 정도 봐요. 이게 점토질 함량이 조금 더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건 칼륨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반면에 인산 부분 보이시죠? 인산은 지금 30%를 넣습니다. 사실 교과서에서는 20에서 30%라고 나오는데요. 제 경험상, 제가 이제 농가분들 만났을 때 경험상 20% 언더 정도까지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인산이에요. 인산. 어떻게 하면 인산의 흡수율 30%를 질소만큼, 칼륨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황만큼 60%만큼 흡수 효율을, 공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인산을 선택해야 되나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요한 양이 100kg인데 134kg만 공급하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인산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 양이 40kg이 채 안 되는데 공급해야 되는 양은 무려 120kg. 네, 그래서 질소랑 인산 같은 경우는 필요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공급을 해야 되는 양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건 인산의 이용 효율, 흡수 효율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을 높여야지만 일단 제가 두 가지 약속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좋은 샤인머스켓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 인산 흡수율 높아지면 당연히 샤인머스켓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조금 저렴하게 납품하기 위해서 농경비 자체가 세이브가 돼야 된다는 거. 농경비 세이브 되려면 어쨌건 낭비되는 양 자체가 줄어야 되잖아요. 이건 바꿔서 말하면 30% 효율이라는 얘기는 70%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니까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낭비되는 양 자체가 적어진다. 이것도 어쨌건 농경비의 세이브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도 인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쨌건 1등은 어떤 양분이 제일 많이 공급이 돼야 되냐라고 보니까 흔히들 이제 칼륨을 얘기 많이들 하세요. 칼륨 1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숫자로 봐보십시오. 칼슘, 황. 칼슘 같은 경우가 칼륨보다 공급량이 높은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지상부 양분 요구도에서 칼륨과 칼슘의 필요량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과일 쪽으로 갔을 때는요, 칼슘의 흡수량, 칼슘의 필요량보다 칼륨의 흡수량, 필요량이 훨씬 더 높은데요. 여기에 이제 35톤 수확이 목적이니까 35를 곱해지지만 그 전에 과일 제한 부분에 칼슘이 꽤나 많이 필요하고 이용되는구나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는 칼슘 같은 경우를 대부분 영양제 혹은 석회 혹은 뭐 칼슘 관주 제품들, 액상 칼슘 제품들 뭐 그런 걸로 쓰시면서 농경비를 조금 낭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농경비가 좀 낭비가 된 측면이 있거나 칼슘의 충분한 공급량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의 농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테이블에서는 인산과 칼슘 정도를 우리가 지금 잘못 넣고 있구나, 좀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고 계속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도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익고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 자료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발화한 다음에 개화할 때까지, 그리고 개화한 다음에 베라이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베리류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개화한 다음에 성숙까지, 그리고 성숙한 다음에 수확이 끝날 때까지.
수확이 끝난 다음에 낙엽이 질 때까지 이 기간을 왜 넣냐라고 하는데,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수확 후 수확 후 관리 기간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린 신초에 좀 바이러스 병증인 듯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건 샤인머스켓은 아직까지는 조금 밀식 재배를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해거리까지는 안 오지만 굉장히 힘들게 쥐어짜 가지고 많이 수확을 하시는 편이어서, 좀 이제 신초들의 좀 이제 결핍 증상들, 바이러스 병증 비슷한 결핍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또 방지하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수확 후에, 수확 후에 낙엽이 지기 전까지 짧은 기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휴면 기간이죠. 휴면 기간 동안은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뭐 관리할 건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기간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모든 기간들이 다 원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실제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두 번째 단계랑 세 번째 단계를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꽃 피고서 성숙할 때까지, 성숙한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결국엔 꽃 피고서 수확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생식생장기 정도가 되겠죠. 생식생장기, 그럼 어떤 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할까, 그리고 그 양분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부분인데요. 여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3단계, 물론 1단계, 4단계도 중요해요. 그리고 5단계는 뺐습니다. 휴면 기간은 뺐어요. 이제 추워가지고 그때는 밭에 나가면 춥기만 하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도 춥고 우리도 춥지 뭐. 5단계 때는 그냥 뭐 쉬시고요. 4단계까지로 잘랐습니다. 그럼 2단계, 3단계를 제외하고서는 1단계, 4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건 2단계, 3단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의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한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단계, 3단계를 더해보니까 인산은 40%네요. 그걸 떠나서 인산은 30%, 30%, 10%, 30% 꾸준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칼륨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를 합치니까 60%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죠. 확실히 뭔가 생식생장 쪽은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40%,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합치니까 30%입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농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그 어쨌건 수확 이전에 성숙기에는 이제 비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동의합니다. 어쨌건 좀 양분이 과하게 들어가면은 영양생장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작물들이 막 자라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수확하고 싶은 그 산물들 자체에 좀 신경을 쓰는 게 힘들어지겠죠. 동의하는데 농가분들께서 되게 극단적으로 질소질을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에도 필요로 하는 질소의 양이 전체 전질소의 30%가량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질소는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달아진다라는 개념은 과일 자체가 스스로 달아진다라기보다는 잎 자체에서 충분하게 기공을 열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빛을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열심히 하고, 그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탄수화물, 동화산물들이 뭐 잎이라던가 열매라던가 뿌리라던가 체관을 통해서 열심히 이동을 하고, 그 이동을 한 친구들, 전류 과정이라고 하죠. 충분히 전류가 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당으로 변환이 되거나 산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달아지고 향도 나고 맛있어지고 색도 나는 거잖아요. 어쨌건 식물 공장이라는 광합성이 충분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 광합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 뭐 마그네슘도 있고 황도 있지만 요는 질소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성숙 단계에서도 양은 줄긴 하지만 질소 자체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소 같은 경우는 초기에 다 주고 칼륨 같은 경우는 후기에 다 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후기에는 적당히 조절해서 줘야 되는 거죠. 왜 농가분들께서 사실 하시는 말씀들이 다 가만히 이치적으로 살펴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맞더라고요. 확실히 농사를 지으신 그 구력이 되시니까 절대로 틀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극단적으로 질소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질소에 대한 오해를, 특히나 샤인머스켓의 질소에 대한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좀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산의 흡수율을 늘려야 된다, 30%밖에 안 되니까 낭비하고 있다라는 측면과 칼슘을 꽤나 많이 공급을 해야 되네, 칼슘을
계산상으로는 칼륨보다 높게 많은 양이 공급이 돼야 되네. 그걸 우리가 지금 칼슘을 올바르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네. 낭비하고 있네 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해답과 질소의 오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